손님들 반갑습니다. 박종환 작가입니다. 자, 8월을 시작하면서 비트코인이 유의미한 수준의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조정을 받는 이유와 현재 상황, 그리고 향후 방향성 짚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정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뉴욕 증시 3대 주가 지수도 동반 하락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메타가 예상치를 웃도는 실적을 공개를 하면서 주요 지수들이 강세 흐름을 보였는데요. 그 이후에 두 회사를 제외한 AI 및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이 실적 악화를 보고하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3% 넘게 급락을 했고 전체적인 증시를 흔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시장이 조정을 받았던 중요한 국면들을 한번 살펴보면은 마이크로소프트의 시가총액이 장중 4조 달러를 넘어서면서 차익 실현 매물이 강하게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인공지능 산업에 대한 기대감이 오히려 차익 실현 욕구를 자극한 것으로 시장에서는 풀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시장이 늘 이성적으로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그만큼 단기적으로 증시가 많이 올라 있었다라고 시장에서는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자, 여기에 덧붙여서 트럼프 대통령이 글로벌 제약사 17곳을 상대로 해서 의약품 가격을 인하하라 이런 서한을 보내면서 추가적으로 증시가 조정받는 국면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어제는 중요한 거시경제 지표도 많이 발표가 됐는데요. 연준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물가와 고용에 집중해서 지표를 한번 살펴보시면은 우선 물가 지표로는 연준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개인 소비지출 물가지수 PCE 지표가 발표가 됐는데 전월 대비로 했을 때는 근원과 헤드라인 모두 다 예상치를 정확하게 부합을 했지만 전년 동월 대비로 했을 때는 근원과 헤드라인 모두 다 예상치를 상회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인플레이션이 끈적끈적하게 잘 잡히지 않고 있다. 이렇게 시장에서는 해석을 했습니다. 자, 여기에 덧붙여서 매주마다 발표되는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발표가 됐는데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고용은 여전히 견고하다. 이런 시그널을 줬습니다. 그래서 어제 결과들을 종합해 봤을 때는 금리 인하에는 부정적인 결과로서 작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CME 패드워치 툴상으로 봤을 때도 9월에 금리 동결 전망이 더 많이 상승해서 현재 61.8%까지 올라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탈중앙화 예측 플랫폼이죠. 칼시에서는 올해 금리를 인하하지 않을 것 같다라는 베팅도 현재 28에서 29%까지 올라가 있는 상황인데요. 7월 초에는 10% 정도였기 때문에 부정적인 기류들이 많이 올라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현물 ETF 흐름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전날까지 해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현물 ETF 흐름은 비트코인의 경우는 3거래일 순유출 이후로 5거래일 연속으로 순유입을 이어가고 있고요.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무려 19일 연속으로 순유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전 최고 기록도 19거래일이었기 때문에 신기록을 경신할 수 있을지 한번 지켜봐야 되는데요. 전체적으로 순유입 규모 자체는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온체인 지표 분석 한번 해볼 텐데요. 제가 어제 데일리 시황에서 온체인 분석을 통해서 비트코인이 단기 약세 국면을 보이고 있고 단기 조정 가능성을 보이는 시그널들을 대거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유의미한 수준의 단기 조정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현재 시점은 정확하게 어디에 있는지, 추가적으로 모멘텀이 계속해서 약화가 될지, 반등 가능성은 있는지 이런 부분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비트코인의 가격 모멘텀 지표 한번 살펴볼 텐데요. 현재 비트코인의 모멘텀이 계속해서 줄어들다가 이제는 음수 영역까지 전환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모멘텀 지표는 스위스 블록에서 제공을 하는 건데요. 그만큼 현재 시점은 모멘텀이 약화가 됐고 강한 상승 흐름을 다시 이어가기 위해서는 새로운 소스들, 상승 재료들이 필요한데 현재 그 소스가 소진이 되면서 힘을 받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지난주에는 크립토 위크라고 하는 이 이벤트가 크게 작용을 했던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모멘텀이 정체되는 이유는 상승 소스가 적어서 매수 수요 대비 매도 수요가 상대적으로 더 많기 때문입니다. 순실현 손익 지표 한번 살펴봤을 때 이렇게 급증하는 움직임들을 보였는데요. 그만큼 매도 압력이 많이 나왔었다라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즉 이익 실현이 꾸준히 증가했다라는 건데요. 그럼에도 작년 말에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었던 그 당시와 비교하면은 상대적으로 많이 적은 수준입니다. 그만큼 매도 압력이 아직까지는 극단적이지 않고 그리고 이 매도의 중심에는 단기 투자자들이 자리를 잡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가격이 120K를 넘어선 이후에 매도를 주도한 것은 주로 단기 투자자였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서 또 매도가 나온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요. 8월이 시작되었다라는 부분입니다. 8월에 대한 경계감으로써 매도세가 나온 것이고 뚜렷한 악재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구간들을 또 잘 해소하고 나면은 반등의 흐름을 포착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현재 비트코인 펀더멘탈은 어느 정도 수준에 위치를 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볼 텐데요. 역시나 스위스 블록에서 제공하는 자료 한번 살펴보시면은 펀더멘탈 지표가 60을 기록을 하면서 여전히 강세 국면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만 60에 딱 놓여 있는데 60이 바로 이 중립 구간과의 경계선이기 때문에 중요한 변곡점에 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펀더멘탈이 그래도 조금씩 약화되는 국면들을 보이고 있는데 이 변화되는 국면들에서 더 중요하게 봐야 되는 포인트가 무엇인지 살펴보면은 크게 두 가지, 네트워크 성장성과 유동성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이 펀더멘털이 약화되는 국면에서는 네트워크 대비로 유동성이 더 크게 급락을 했는데 지금 한번 보시면은 유동성이 적절한 수준으로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비교적 가격은 조정을 받았지만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더 크게 추가 하락이 많이 나올 가능성도 여전히 열려는 있겠지만 횡보 가능성이 더 높다, 이런 시그널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명목 수요 지표 한번 살펴볼 텐데요. 이 지표는 새롭게 유입된 공급량과 1년 이상 움직이지 않은 비활성 공급량을 비교해서 시장의 수요를 명확하게 확인하는 지표인데요. 해당 비율이 0을 넘어서서 계속해서 상승의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실질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라는 의미이고, 그 얘기는 여전히 강세장은 유지가 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시장이 더 약세 국면으로 전환이 될 때는 이렇게 하락 국면을 보인 이후에 음수 영역으로 전환해서 더 가파르게 하락 움직임을 이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크립토 퀀트에서 제공하는 불 베어 마켓 사이클, 강세 약세장 사이클 지표로도 양수 영역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고래들의 축적 흐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이렇게 고래들이 축적한다라고 해서 모든 고래들이 똑같이 움직이는 것은 아닙니다. 단기 투자자와 장기 투자자의 차이가 있고 저마다 어떤 주체들마다 투자 성향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데요. 그럼에도 1만에서 10만 비트코인을 보유한 지갑이 3월 말부터 현재까지 21만 개 이상의 비트코인을 추가로 축적한 시그널이 온체인 지표에서 포착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주요 이해 관계자들이 계속해서 비트코인을 모으고 있는 부분들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현재 이런 핵심적인 주체들이 전체 비트코인 공급량의 68.44%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이 기간 동안에 0.9%를 더 추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글래스노드에서 집계한 주소 수 추이로 보았을 때도 유의미한 변화의 흐름들이 보이고 있는데요. 1000개 이상의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지갑이 지난 7일 동안에 1392개에서 1417개로 증가를 했고, 주간 기준으로는 올해 들어서 가장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거기다가 1BTC 미만을 보유하고 있는 새우 주소이죠. 이 주소 수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 현재 모든 투자자군에서 비트코인의 매집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고, 개인 투자자와 기관 투자자 간의 유입이 일치하는 것은 굉장히 드문 현상이기 때문에 이 지표를 집계한 글래스노드에서는 현재 굉장히 주목해 볼 만한 포인트다,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오래된 투자자와 신규 투자자의 비율 지표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단기 투자자의 매도세가 나왔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그럼에도 또 새로운 투자자들이 계속해서 유입이 되고 있는 정황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현재 30% 수준까지 오래된 투자자 대비로서 상승의 흐름들을 보이고 있는데요. 현재 이 지표가 상승의 흐름을 보이고는 있지만 작년에 2번 고점을 찍었던 구간들과 비교했을 때는 상당히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즉 극단적인 수준에 도달하기에는 아직까지는 여유가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현재 30% 수준인데 작년 2번의 고점에서는 64%와 72%를 기록을 했고, 이 수준 정도에 도달하면은 그때부터 기존 보유자들의 매도세가 더 가팔라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가격이 더 크게 조정받는 국면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매일마다 소개해드리는 지표인데요. 시장의 과열 흐름들을 확인할 때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지표로서 리테일 투자자들, 개인 투자자들 지표를 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 개인 투자자들의 수준은 높은 수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물론 그럼에도 작년 2번의 고점 대비로는 낮은 수준인데요.
그만큼 개인 투자자들의 유입이 늘어나고 있지만 현재 시장이 조정 국면, 침체 국면을 보이는 이유는 큰 주체들은 오히려 매도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한번 보시면은 코인베이스 프리미엄 지표가 여전히 음수 영역에 머물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얘기는 미국 기관발 수요가 계속해서 투심이 약해졌거나 혹은 차익 실현이 나오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국면들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사실 개인 투자자들이 과열된 구간들이나 어떤 침체된 국면들은 감정적인 흐름들을 보이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즉, 매도세가 나오게 되면은 개인 투자자들은 감정에 의해서 패닉 셀링을 하고, 그리고 시장이 과열되면은 더 크게 또 탐욕에 의해서 진입을 하게 되는데, 기관 투자자들은 그렇게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국면이 중요합니다. 현재 개인 투자자들이 계속해서 적정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아직까지 개인 투자자들이 패닉 셀링을 하지 않고 있다는 의미이고, 미국의 기관 투자자들이 신중한 움직임을 보인다는 것은 전체적으로 시장의 흐름에 대해서 경계감을 보이고 있는 것도 있지만, 지난 시황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조금 더 비트코인이 하락 조정을 받으면 더 저렴한 구간에서 진입하기 위한 하나의 전략으로도 해석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네, 그러면 온체인 관점에서 중요한 지지 및 저항 구간 한번 살펴볼 텐데요. 비트코인이 조정을 받으면서 24개월 그리고 일주일 미만 보유하고 있었던 이 단기 보유자의 실현 가격 구간을 하방 이탈했는데요. 1개월부터가 유의미합니다. 1개월 미만, 3개월 미만, 그리고 6개월 미만 보유자의 실현 가격을 주목해서 보셔야 되는데, 6개월 미만 보유자의 실현 가격이 바로 단기 보유자 실현 가격 영역입니다. 근데 현재 103.7K이기 때문에 현재 가격 구간에서는 굉장히 여유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현재 가격은 한 달 미만 보유자의 실현 가격 상단에 위치를 하고 있는데, 이 가격 구간을 지켜내는 것이 1차적으로 중요한 미션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시장의 중요한 이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SEC가 암호화폐와 관련해서 대단히 긍정적인 포지션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폴 애킨스 SEC 위원장이 미국을 세계 암호화폐 중심주로 만들겠다, 이런 의지를 재차 강조를 하면서 디지털 자산에 대한 합리적인 규제 체제가 미국의 혁신을 촉진하고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관점과 함께 프로젝트 크립토를 추진하겠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선포를 했습니다. 미국의 금융시장이 온체인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증권 규칙을 현대화하는 어떤 이니셔티브로서 전날 공개됐던 100억 건 암호화폐 보고서 내용을 바탕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즉, 미국의 주요 금융기관들이 모두 다 대동단결해서 같은 방향성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폴 애킨스 위원장은요, 미국에서 암호화폐가 다시 유통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고, 과거 게리 겐슬러 시절과는 완전히 다르게 대부분의 암호화폐는 증권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투자자들이 암호화폐를 보관하고 거래할 곳을 결정할 때 최대한 많은 선택권을 가질 수 있도록 보장하겠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여기에 더불어서 대체 거래 시스템을 갖춘 브로커와 딜러는 50개 이상의 주 라이선스나 연방 라이선스 없이도 암호화폐 증권, 기존 증권, 암호화폐 스테이킹, 대출 같은 서비스와 함께 비증권 암호화폐 거래를 제공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런 기조가 유지되는 가운데 알트코인 현물 ETF가 곧 대거 출시될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7개 운영사가 솔라나 현물 ETF의 신청서의 수정본을 제출했습니다. 승인의 흐름들이 지금 가팔라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백악관의 암호화폐 자문위원장이죠. 보 하인스가 비트코인 전략 비축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구체적인 계획안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강구하고 있다는 것을 직접 밝혔습니다. 자, 스트래티지가 올해 2분기 영업이익이 140억 달러를 기록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연초 대비 25%의 비트코인 수익률을 기록해서 연간 목표를 훨씬 앞당겼다, 이렇게 스트래티지는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번스타인이 아직까지 암호화폐는 강세장 초기에 불과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아직까지는 큰 반등의 흐름이 남아있다는 것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단기 조정에 대한 부분들은 계속해서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현재 가격이 115K 중반대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인데, 10X 리서치는 112K까지 추락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는 상승 동력이 약해지고 있고, 지난 10년 동안에 8월에 비트코인이 상승 마감을 한 적은 딱 3년뿐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공교롭게도 이 3년 중에서 2번은 2017년과 2021년도로 대세 상승장의 정점을 찍었던 구간이고, 올해와 같은 사이클을 가지는 구간이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8월 달에도 강세 흐름을 일정 부분 이어갈 수 있다. 이런 기대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정이 끝나고 나면 어떤 흐름을 보일지를 지켜보셔야 되는데요. 2021년도 차트로 돌려봤을 때도 8월이 시작하는 국면에서 일시적으로 조정을 받고 다시 반등을 한 이후에 9월 달이 시작되는 국면에서 크게 조정받는 국면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런 흐름들이 동일하게 된다라고 볼 수가 없지만 지금의 흐름들이 8월의 전체적인 흐름을 다 좌우해서 중기적인 하락 추세로 이어진다. 이렇게 볼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네, 그러면 12D 지표 한번 점검해 볼 텐데요. 현재 매도벽은 전날과 동일한 수준에 위치를 하고 있고 120K 매도벽은 점차 약해지는 국면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고래들의 움직임을 한번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되는데요. 가장 큰 규모의 갈색 고래가 여기에서 일정 부분 매집을 했다가 다시 매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에 네 번째로 큰 녹색은 계속해서 가파르게 매집 국면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보라색과 빨간색 같은 경우는 사실상 관망의 흐름을 이어갔는데요. 큰 주체들 위주로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낸스 거래소의 전체 주문량에서는 그동안의 매수가 소폭 우위에 있다가 다시 매도로 전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비트코인 차트 보겠습니다. 현재 비트코인 가격이 22평선 상단을 계속해서 지켜내다가 8월을 시작하는 기점에 이렇게 22평선을 하방 이탈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RSI도 추가적으로 하락 추세를 이어가서 중립 구간인 50에 거의 근접을 했는데요. 여기에서 반등을 하면서 22평선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지가 추세를 유지하는 데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22평선을 하회를 했지만 이 구간에서 다시 반등에 성공을 할 수 있는가, 아니면은 반등 테스트를 했는데 다시 조정을 받는지, 이 국면에 따라서 중기적인 추세가 달라질 수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추세를 조금 더 면밀하게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6월 달에도 흐름 한번 살펴보시면은 이 구간에서 22평선을 잘 지켜내다가 이후에 22평선을 일시적으로 하방 이탈했지만 다시 회복하는 국면들을 보였고요. 이 구간에서도 20과 52평선을 하방 이탈했다가 한 4거래일 정도 유지를 하다가 다시 반등하는 흐름을 보였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 찰나의 순간에서 매도 결정을 하기보다는 흐름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더 지켜보셔야 됩니다. 네, 청산 히트맵 살펴봤을 때 롱 포지션을 먼저 강하게 청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연쇄 청산이 있었고 거기에 덧붙여서 패닉 셀링까지 이어지면서 유의미한 조정 국면을 보였는데요. 현재 유의미한 수준으로 많이 청산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패닉 셀링이 어느 정도까지 더 이어질까, 그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셔야 되고요. 이후에 다시 가격이 반등을 해서 이 구간들에 위치하고 있는 특히 120K를 경계로 한 숏 포지션을 또 대거 청산했을 때 비트코인 가격은 다시 상승 랠리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간으로 가기 위해서는 뭔가 상승을 유의미하게 견인할 수 있는 중요한 상승 동력, 즉 소스가 필요합니다. 만약에 현재 시점에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굳건한 전략들을 유지한다면 중요한 바이더딕 기회로서 잡아나가실 수 있고요. 만약에 8월과 9월을 기점으로 약세 흐름에 무게감을 더 둔다라고 했을 때는 앞서 보여드렸던 차트 관점들을 살펴보시면서 일정 부분 매도 전략을 가져가야 하실 수 있는데요. 비트코인을 큰 폭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만약에 시장이 전체적으로 침체가 되면은 시가총액이 낮은 알트코인부터 먼저 매도를 하셔야 한다는 것들 강조드립니다. 네, 오늘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정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박 작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